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월드컵 예선전에서 환상적인 원맨쇼를 펼친 손흥민 선수가 이번 주말에는 아스널과 북런던 더비 빅매치 출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9월 15일 일요일 밤 10시에 킥오프하는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 홈 경기인데요. 영국 현지에서는 이번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 일정 최고의 빅매치인 토트넘 허스퍼와 아스널의 북런던 더비를 두고 프리미어리그 레전드 출신 패널들의 분석과 전망이 벌써부터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스널 레전드 수비수인 마틴 키언이 영원한 라이벌이자 또 불구대천의 원수라고도 할 수 있는 토트넘 팀을 향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한 것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손흥민 선수가 주장을 맡은 이후에는 아스널의 레전드나 아스널 팬들, 아스널을 좋아하는 인물들조차도 토트넘을 향해서 좀 우호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새로운 그런 기류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손흥민 체제 토트넘에 대한 영국 현지의 긍정적인 시선이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게 이번 키언의 전망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번 경기는 북런던 더비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의 활약 그리고 외대구르의 결장이라는 캡틴 리스크가 경기 결과에 큰 영향력을 미칠 분수령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큰 활약이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마틴 외대구르의 결장은 확정된 상황인데요. 아스널 레전드 마틴 키언의 전망 내용과 더불어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분석한 캡틴 리스크까지 풀버전으로 해석하고 해설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틴 키언은 영국 최대 스포츠 라디오 방송국 토크 스포츠에 출연을 해서 북런던 더비를 전망하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내용, 기사로 나온 내용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틴 키언은 이번 주말 아스널이 토트넘을 이길 수 있다고 예상했지만 이번 북런던 더비를 앞두고 두 팀 간 사이에 전력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기본 전력상으로는 아스널이 앞선다고 할 수 있죠. 최근의 경기력이나 또 최근 몇 시즌의 성적을 봤을 때, 특히 최근 두 시즌의 성적을 봤을 때는 아스널이 분명히 앞서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현재 시점, 이 경기 시점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즉 팽팽할 거라는 거죠.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준우승팀인 아스널은 홈에서 울브스를 또 원정에서는 우나이 에메리 감독의 위험한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 두 경기에서 확실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과의 경기에서 카이 하베르츠의 선제골을 주앙 페드로가 따라붙는 동점골로 기록을 하면서 1대1로 비겼죠. 국가대표팀 휴식기를 앞둔 시점에 아스널의 상승세는 브라이튼전에 멈추게 됐는데요. 미켈 아르테타 아스널 감독은 이번 일요일에 지난 라운드 토트넘이 뉴캐슬 원정에서 패배한 가운데 이 숙명의 라이벌 토트넘을 상대로 반등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스널은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 원정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몇몇 핵심 선수들이 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데클란 라이스가 브라이튼과의 경기에 당일 경기 2회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하면서 한 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고 올 여름에 영입한 중요한 수비수죠. 이탈리아 대표 수비수인 리카르도 칼라피오리와 중원의 또 다른 핵인 주장 마틴 외데고르가 국가대표 소집 기간 동안 이제 부상을 당했어요. 결국에는 데클란 라이스가 빠지는데 칼라피오리와 외데고르까지 부상으로 빠지면서 총 3명의 주력 선수가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전 아스널 수비수이자 잉글랜드 대표팀 수비수였던 마틴 키언에 따르면 아르테타 감독은 이번 북런던 더비에 승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즉 이번 경기 무승부라도 얻어야 할 정도로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다음은 마틴 키언의 발언입니다. 저는 토트넘이 하는 일, 플레이, 경기 방식, 경기장 내의 단결력 등 함께하는 모습이 마음에 듭니다.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토트넘의 현재 운영 방식과 선수단의 분위기와 이런 특히 단결력, 팀이 뭉치는 그 팀으로서의 모습, 원팀으로서의 모습이 마음에 든다고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스널에게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아스널 선수들이 더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토트넘전을 정말 잘 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한 건데요. 지난 시즌의 토트넘은 아스널이 챔피언이 되는 것을 막는 것에 집중하는 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감독과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고 우승하고 싶은 트로피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토트넘도 아스널도 이제 우승을 한 지 오래됐죠. 프리미어리그에서. 하지만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아예 무관인 시간이 2007-2008 시즌 이후 굉장히 길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오랜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우승의 의지가 강한 그 어느 때보다 강한 팀이다. 토트넘을 존중해야 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즉 새로운 감독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오면서 주장으로 선임된 손흥민 선수가 만들어가고 있는 새로운 토트넘의 문화에 대한 존중심과 호감을 표현한 건데요. 이번 경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최고의 선수들과 함께 이 경기 가고 싶지만 몇몇 핵심 선수들, 특히 최고의 선수가 우리는 없습니다. 칼라피오리도 부상을 당했고 데클란 라이스를 대신하기 위해 또 영입했던 또 다른 핵심 미드필더인 스페인 출신의 미켈 메리노까지도 부상을 당하는 등 아스널은 불운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스널이 해야 하는 일은 스스로 행운을 만들고 가마솥에 들어가 승점을 따는 것입니다. 이 가마솥 정말 불구덩이 안에 들어가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스스로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난 몇 년 동안 특히 꽤 오랜 기간 동안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하지 못한 아스널의 상황에 대해서 이 우승 트로피가 없는 기간 동안 두 팀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했어요. 실제로 포체티노 감독이 지휘하던 시기에는 오히려 아스널보다 토트넘의 경기력과 성적이 더 좋은 시기도 있었습니다. 마틴 키어는 특히 올 여름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이 도미닉 솔란키를 영입하면서 조금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고 그 발판으로 북런던 더비를 삼을 것이다. 뉴캐슬전을 패배했지만 아스널을 잡는다면 토트넘이 좀 치고 올라갈 수 있고 특히 부상으로 뛰지 못했던 솔란키가 이 경기부터 활약을 해준다면 토트넘이 본격적으로 기세를 올릴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아스널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우승하지 못한 지 21년이 지났습니다. 또 토트넘도 우승 트로피를 자체를 들어올린 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니까 두 팀 모두 비슷한 처지에 놓인 셈이죠. 물론 아스널은 FA컵에서 우승을 하긴 했지만요. 그러면서 토트넘에서 주목할 선수로 가장 먼저 손흥민 선수의 이름을 마틴 키언이 언급했고 이어서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내지 가짜 9번 역할로 겸해서 뛰고 있는 데안 쿨루세프스키 그리고 올여름에 영입한 도미닉 솔란키를 주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결국 공격 라인 상황에서 손흥민, 쿨루세프스키, 솔란키가 각자 자신들의 장점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구성들 그런 전술적인 면들이 잘 맞아 들어간다면 충분히 아스널을 상대로 토트넘이 강한 위협을 가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한 거예요. 솔란키 같은 경우에 지난 시즌 본머스에서 굉장히 좋은 시기를 보냈고 이제 토트넘에서 제대로 된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거라면서 본인이 첼시와 리버풀 출신이지만 어린 시절에 유망했던 능력을 포텐을 이제야 터뜨려서 챔피언십 2부 리그와 1부 리그를 오가던 팀을 발판 삼아서 이제 올라왔고 이제 다시 정상 궤도 최고의 수준의 팀에서 만들어가는 상황인데 그 기점이 바로 이 북런던 더비에서의 활약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솔란키는 부상에서 회복해서 이번 북런던 더비 프리미어리그 공식 방송 프리뷰에도 출연을 했고 또 이번 경기 출전이 확실시되고 있는데요. 이 경기에서 토트넘이 아스널을 이긴다면 충격적일 것 같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마틴 키어는 아마 그럴 것 같다라며 어려운 상황이긴 하더라도 아스널이 지진 않을 거라고 했어요. 큰 타격이 만약에 진다면 될 수 있겠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최근 몇 년간 아스널이 실점했던 골수 많이 골을 안 먹는 팀이다. 게다가 원정 경기에서 꽤 많은 무실점 경기를 했던 것들을 돌아본다면 아스널이 몇몇 선수가 빠져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충분히 좋은 팀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아스널의 원정 경기 기록이 굉장히 경이로운 수준이기 때문에 아스널을 보면 챔피언의 혈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본인이 또 아스널의 전성시대 핵심 수비수로서의 그 혈통과 DNA와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이야기하면서 그 모습이 지금의 아스널에도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특히 이제 지난 시즌과 또 올 시즌 아스널의 좀 배후가 든든해졌던 것은 데클란 라이스의 합류 영향이 있고 그 라이스가 이번 경기에 뛸 수 없는 점은 우려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선수들로도 충분히 아스널은 아르테타 감독의 전술적인 그런 구성 능력을 통해서 견고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예상한 겁니다. 이 경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예측해달라는 압박이 토크스포츠 진행자로부터 나왔고 마틴 키어는 저는 항상 아스널의 손을 들어줄 것이다 라면서 나는 아스널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객관적인 평가를 넘어서 무조건 이런 경기들은 아스널 승리를 예상한다. 하지만 지금 토트넘 원정은 조금이라도 얻는 게 있다면 즉 승점 1점이라도 무승부라도 거둔다면 굉장히 좋을 것이고 원정 경기에서 만약에 여기서도 결과를 낸다면 앞으로도 많은 경기 패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토트넘전에 모든 걸 걸고 뛰어서 최소한 승점 1점을 가져와야 한다. 무승부가 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또 한 명의 흥미로운 프리미어리그 전문가 패널이 있죠. 토트넘에서 선수로 뛰었지만 어린 시절에는 아스널의 팬으로 유명했던 데런 벤트 잉글랜드 대표 공격수 출신인데 이 데런 벤트가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또 꾸준히 호감과 호평을 해왔던 레전드이기도 합니다. 데런 벤트는 에코 오브 글로리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이 경기의 승부 예측을 했는데요. 첫 골, 선제골을 누가 넣는지가 중요할 것 같다고 하면서 굉장히 치열한 경기가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번 북런던 더비는 결코 늦게 불붙지 않을 거라면서 킥오프 휘슬이 울리자마자 치열한 공방전, 격전이 벌어질 거라고 했는데요. 아스널은 현재까지 3라운드에서 승점 7점으로 좋은 출발을 보였고 토트넘은 조금 엇갈린 시작을 보였지만 그래도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즉 토트넘은 경기력에 비해 결과가 안 따랐고 일단 아스널은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경기가 열리고 있는 장소가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이잖아요.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힘든 장소인 세인트 제임스 파크 원정, 뉴캐슬 원정에서도 이겨야 할 경기력을 보였지만 결과를 못 가져왔다고 하면서 이번 경기 결과에 대한 의지도 강할 것이기 때문에 접전이 될 것 같다며 그래도 아스널이 3대2로 이길 것 같다. 조금은 토트넘의 수비적인 리스크를 우려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 토트넘이 분명히 북런던 더비에서 열세에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무리뉴 감독, 콘테 감독 체제까지도 조금은 토트넘이 우세를 보여왔었는데 최근 특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는 완전한 열세입니다. 2019-2020 시즌 원정 토트넘이 아스널을 상대로 2대2로 비겼던 게 최근 10경기의 첫 번째 시점인데요. 그 이후 2019-2020 시즌 홈경기, 2020-2021 시즌 홈경기 연속으로 이겼는데 2020-2021 시즌과 2021-2022 시즌 아스널 원정에서 내리 패배했어요. 그러다가 2021-2022 시즌 토트넘이 홈에서 3대0의 완승을 거두면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아스널에게서 빼앗아오는 그런 결과가 나왔었죠. 그러나 그 결과 이후 아스널이 챔피언스리그에 못 나갔지만 2022-2023 시즌의 프리미어리그 준우승 그리고 지난 2023-2024 시즌도 준우승을 내리 차지하는 좋은 성과를 내는 과정 속에서 2022-2023 시즌에는 더블을 달성했죠. 토트넘이 두 번 다 졌고요. 또 지난 시즌도 원정 가서 2대1로 비겼고 안방에서 2대3으로 졌다. 즉 토트넘이 아스널을 상대로 한 최근 두 차례 홈경기도 졌다는 겁니다. 역대 64회의 프리미어리그 북런던 더비에서도 아스널이 25번 승리했고 토트넘이 15번 이겼거든요. 무승부가 24번이었는데 토트넘은 15번의 아스널전 승리 중에 13번을 홈에서 거뒀기 때문에 특히 아스널 원정에서 약하다. 물론 아스널도 토트넘 원정에서 이긴 게 7번밖에 되지 않는데 중요한 것은 그 7번 중에 2번이 최근에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즉 토트넘이 그래도 홈에서는 아스널 상대로 강해왔는데 이번 경기는 아스널의 핵심 자원들이 꽤 많이 이탈하기 때문에 토트넘이 이길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분석들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대표 선수인 손흥민 선수가 바로 프리미어리그 공식 채널에서 최근 10경기 토트넘의 아스널전 결과의 모델로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아스널의 메인 모델이라면 역시 주장인 마틴 웨데고르겠죠. 영국 BBC를 비롯한 스카이 스포츠 수많은 매체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노르웨이 대표팀 경기를 치르던 과정 속에 오스트리아와의 경기, 네이션스리그 경기에서 이겼던 노르웨이의 결과는 웨데고르의 부상이라는 아쉬운 또 상황으로 이어졌는데요. 경기 도중 다리를 절뚝이는 모습이 있었는데 영국 런던으로 돌아와서 MRI 검사를 가졌는데 여기서 골절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3주의 결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이 내용을 아스널은 북런던 더비를 앞둔 영국 시간 금요일 기자회견에서 아르테타 감독이 직접 설명할 거라고 했는데 노르웨이 대표팀의 팀 닥터인 올라산 씨가 노르웨이 신문 VG와 인터뷰에서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발목 부상 최소한 3주가 걸리는 경우들이 많다. 그 이상의 보너스 기간, 조금은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지만 아주 긴 기간은 아닐 것이다. 골절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골절이 발생한 상황이 실제로 추가적으로 다시 확인이 된다면 6주 이상 결정할 수 있다. 뭐 2달 가까이 결정할 수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한 달이면 돌아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달 동안 아스널이 굉장히 중요한 빡빡한 일정들이 많죠. 토트넘과의 북런던 더비는 물론이고 아탈란타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라든지 또 무엇보다 중요한 9월 22일 우승 경쟁팀이라고 할 수 있는 맨체스터 시티와의 빅매치까지 거의 5경기 가까이를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토트넘전은 웨데고르뿐만이 아니라 데크란 라이스, 미켈 메리노, 또 리카르도 팔라피오리까지 빠지기 때문에 물론 가브리엘 제주스가 회복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지만 이 선수까지도 온전한 컨디션이 아닌 채로 토트넘과의 경기를 맞이하기 때문에 전 포지션에 걸쳐서 아스널은 전력에 공백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아스널은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 선수가 아주 큰 영향을 토트넘에 미치는 것처럼 주장인 웨데고르 선수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경기력과 결과의 차이가 크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2021년 1월 달에 웨데고르가 아스널에 합류한 이후의 통계 기록을 분석해보면 아스널 미드필드 공격 라인에 영감을 불어넣는 선수로서 웨데고르가 없을 때 아스널의 승률은 뚜렷하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의 분석인데요. 웨데고르가 선발 출전했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아스널의 승률은 66.4%인데 웨데고르가 선발로 나오지 못한 경기 19경기에서는 52.6%, 10% 가까이 떨어진 거예요. 아스널의 공격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웨데고르가 출전했을 때 경기당 평균 득점은 2.1골이었는데 그가 출전하지 못했을 때 1.6골로 0.5골이 떨어졌고 또 슈팅 평균 횟수도 90분당 15.9회에서 13.3회로 2개 가까이, 2-3개 가까이가 줄어든 겁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웨데고르가 입단한 이후 그리고 지난 2023-2024 시즌에 웨데고르가 아스널의 공격 지표상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인데요. 입단 이후 전체 기록을 보면 웨데고르가 31골을 기록하고 있는데
기록인데 이 기록이 아스널 선수 중에서 2위에 해당하고 23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는 것도 팀 내 2위에 해당합니다. 공격 포인트 54개를 입단 이후 기록한 것이 그가 활동한 기간 동안 역시 아스널에서 2위를 해당하고요. 기대 도움값, 득점이 되었어야 하는 결정적인 패스를 연결한 게 무려 27.7회로 팀 전체 1위입니다. 그리고 기회 창출이 280회로 역시 1위이기 때문에 웨데고르가 아스널의 공격 상황을 거의 다 만들어가고 있는 선수라는 점에 있어서 이 선수가 없이 토트넘과의 경기를 치르는 것은 아스널의 공격이 매우 둔화될 수 있고 둔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런 패스뿐만이 아니라 슈팅 시도도 입단 이후 무려 241회로 팀 전체 선수 중에 2위니까 슈팅과 패스, 결정적인 역할은 웨데고르가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시즌만 놓고 보더라도 기대 도움 11.9회, 기회 창출 107회로 각각 1위의 기록을 올렸고요. 또 슈팅을 지난 시즌에도 80개를 때렸어요. 팀 내 2위라는 점에 있어서 웨데고르가 빠지면 슈팅 정확성, 슈팅 빈도, 그리고 키패스, 그를 통한 동료들의 슈팅 기회까지도 줄어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리더십에 있어서는 손흥민 선수의 영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영국 매체인 기브미 스포츠는 올 시즌 20개 팀 프리미어리그의 주장들의 리더십과 영향력과 이런 퀄리티를 모두 이제 합산해서 순위를 매겼는데 그 순위에 있어서 이제 개인적인 능력과 기여도, 리더십, 팀 성공, 또 팀에서의 활용성, 또 그 역할의 경험을 모두 이제 종합했을 때 손흥민 선수가 5위, 웨데고르가 이제 6위를 차지했어요. 첼시의 주장 리스 제임스가 20개 팀 중에 19위로 최악의 주장이라는 평가를 받은 가운데 웨데고르는 아스널이 현재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발전을 했고 그 발전이 웨데고르를 중심으로 이뤘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번째로 어린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침착함과 자신감으로 아스널을 이끌고 있다라면서 웨데고르는 말만 앞세우는 주장이 아니라 아스널의 경기 방식을 지시하고 특히 공격 수익률 측면에서 많은 기여를 하는 등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의 리더십에 대한 진정한 시험은 아스널을 프리미어리그 우승이라든지 혹은 컵대회 우승으로 이끌 수 있을지의 여부인데 이렇게 북런던 더비 같은 중요한 경기, 비록 부상이라는 불운 때문이지만 뛸 수 없게 된 것은 그의 커리어에 있어서도 또 아스널의 주장으로서의 역할에서도 굉장히 아쉬울 수밖에 없겠죠. 프리미어리그 주장 중에 전체 1위를 차지한 것은 리버풀의 판다이크였고 2위가 맨시티의 더브라이너, 3위가 에스턴빌라의 존 맥긴, 4위가 맨유의 브루노 페르난데스였고 5위가 손흥민 선수였는데요. 기브미 스포츠는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토트넘 10년차 선수로서 클럽 역대 최다 득점 5위에 들어있는 정말 기록적인 공격수로서 미고 요리스가 떠나고 해리케인이 떠난 이후 토트넘의 새로운 주장으로 발탁돼서 큰 과제를 안고 있었는데 경기장 안팎에서 모두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 개인 능력, 주장으로서의 능력을 다 보여줬다는 것이죠. 손흥민 선수는 특히 경기가 좋지 않을 때도 언론과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팀을 대표할 수 있는 또 대변인으로서의 역할까지 하고 있고 경기가 잘 풀릴 때는 또 동료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또 좋을 때도 선수들을 독려하는 그런 리더다. 토트넘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리더라고 했습니다. 웨데고르와 마찬가지로 그 리더십에는 궁극적인 증거, 우승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일단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라는 점에 있어서 어린 웨데고르보다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손흥민이 있는 토트넘, 웨데고르가 없는 아스널이라면 토트넘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또 게다가 이 경기가 토트넘의 홈 경기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이번 경기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큰데요. 오는 주말에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토트넘과 아스널의 경기는 9월 15일 일요일 밤 10시에 킥오프하는데 한준TV는 이번 경기도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입중계로 함께할 예정입니다. 한준TV의 입중계는 경기 킥오프 1시간 전인 밤 9시부터 시작할 예정이니까요.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한준TV의 실시간 소통 방송, 입중계 방송 알림, 그리고 알림 게시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